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찬성하였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도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49.8%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0.2%포인트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나라 빚을 줄이겠다며 정부 씀씀이를 조이고 이 돈으로 반도체 육성과 공급망 안정 등 국정과제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년 나라 살림에 쓸 돈으로 639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예산인 608조 원보다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긴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한 총 지출액인 680조 원보다는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예산은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전년의 최종 예산 대비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를 통해 평균 총 지출 증가율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 때 8.7%까지 올랐던 총 지출 증가율이 내년에는 5.2%, 5%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 지원과 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등을 손보기로 했는데 역대 최대인 24조 원 지출 구조 조정이 예상됩니다. 다만 모든 곳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1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산업 분야에도 적극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반도체 산업에 1조 원을 투입해 전문 인력을 2만 6천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6조 원은 반도체, 우주, 첨단 바이오 등 기술과 식량위기, 난치병 등 연구 개발에 쓰입니다. 또 3조 1천억 원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비철금속, 석탄과 석유 비축과 수입 다변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중소벤처기업과 또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변화, 그리고 국정과제 등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쓴다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네, 정부가 불어나는 빚부터 줄이겠다면서 나라 돈 씀씀이를 줄이는 긴축 재정을 추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줄여서 예산을 쓸 예정인지 자세한 내용 세종시 전민정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자, 정부가 쓰는 돈이 이전 해보다 적은 건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는 증세 등을 통해서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 예산보다 5%, 31조 4천억 원 정도만 늘렸는데 2017년 3.6%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예산 약 31조 중에서 정부가 지방교부금 등으로 지방정부에 내려줘야 하는 22조 5천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은 겨우 9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꼭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역대 최대인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보통 10조 원 안팎이던 구조조정 규모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니까 정말 바싹 허리띠를 졸라맨 거죠. 윤석열 정부 향후 5년간의 나라 살림도 초긴축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매년 나라 살림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억제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GDP 대비 나라 살림 적자 비율도 올해 5%대에서 2026년에는 2%대 중반으로 줄어들고 국가 채무 비율은 50%대 초반에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추경은 엄격한 유권 하에서만 하겠다고 그런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 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 24조 원의 지출을 아끼는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건가요?
네, 내년 예산안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들은 대거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은 올해 33조 원 수준이었지만 일단 예산안에서 이제 일단 명칭은 사라졌고요. 사업도 구도조정이 됐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1,100여 개 세부 사업 중에서 노후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나 수소 수용차 보급 예산은 실적 조조 등을 이유로 많게는 절반까지 삭감이 됐고요. 낮은 수익률로 비판을 받아온 국민참여정책형 뉴딜 펀드에 투입되는 6천억 원 상당의 예산도 깎였습니다. 그렇다고 관련 예산 편성이 아예 안 된 건 아닙니다. R&D나 디지털화 지원 사업 등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여전히 예산안에 포함이 됐는데요. 네, 앞서 나오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휴먼 뉴딜에서 청년 희망 적금 지원 규모도 7배 이상 오히려 늘었고 디지털 뉴딜에선 공공데이터 개방, 지능형 로봇 등 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예산 지원도 계속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변화가 있는 사안들 외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19 대응에도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예산은 상당히 깎였을 듯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출이 이뤄졌던 사업들은 예산이 이제 대거 삭감이 됐는데요. 예방접종과 같은 코로나 예방 예산은 2조 4천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6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31조 3천억 원이었던 산업 중소기업 예산이 18%나 깎였는데요. 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늘린 직접 일자리 예산도 칼질을 당했습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1,000억 원이 줄어서 일자리 4만 7천 개가 줄어드는데요. 그중 절반이 노인 일자리입니다. 또 추경호 부총리가 현금 살포라며 비판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즉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올해는 7천억 원이나 투입됐지만 내년에는 아예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당초 3년 기한으로 지원을 시작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돼서 더 이상 지원할 이유도 없다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공일자리와 지역화폐와 같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예산들이 많이 깎이면서 야당이 민주당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종부세 대란도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통과까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예산안이 하반기 국회에서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예산에서 이제 씀씀이는 줄이더라도 이 돈으로 결국에는 국정 핵심 과제를 써서 나라를 키우겠다라는 기조잖아요. 정부 예산이 그렇다면 이들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전 정부가 역점 사업 예산을 대폭 깎은 대신에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는 예산에 힘을 줬는데요.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5년간 209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요. 내년 예산안에 11조 원을 우선 반영해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기본 설계를 마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0세에서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 부모급여를 신설했는데 이제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5만 4천 가구 공급에 1조 1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빚을 진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장애인 돌봄 지원을 늘리는 데도 각각 3천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앞서 보셨다시피 미래 투자를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 미래 핵심 전략 기술 개발에도 예산을 집중 배정했습니다. 예, 정부가 일단 나라 빚이 더 늘지 않도록 건전 재정 내세웠습니다만 네. 앞으로 남은 5년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긴축을 하는 것이 그럼 가능한가요?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준칙을 실행해서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6년 국가 채무를 1,344조 원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2025년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과 비교해 보면 나라빚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이 많아서 나라 살림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요. 복지 예산 등이 포함되는 의무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매년 7.5%에 이릅니다.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복지 예산을 100조 원 규모로 편성을 했고 국정과제인 부모급여, 병사 월급 인상, 청년 원가주택 등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2026년이 되면 전체 예산에서 의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6%까지 치솟게 됩니다. 또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 13조 1천억 원 규모로 세금도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은 경기 호조 등으로 세금이 잘 거쳤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도 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 재정이 경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고물가의 고환율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지금 이 예산안을 너무 많이 줄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물가하고 금리가 오르고 경기까지 침체되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이제 취약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급격히 지출을 줄여버리면 이러한 취약계층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내년 예산안에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출을 정부가 7% 정도 늘리기는 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취약층을 챙기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지출 구조 조정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재정 지출을 더 늘리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어디 보면 이제 맞는 방향인데요. 경기 대응이라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하기에 반도체 등 핵심 전략 산업 지원이나 해외 자원 개발과 같은 예산 투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한 작업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증세 방안도 함께 고려해서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민정 기자였습니다.